최은택,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영입을 해서 공안증이라고 그러죠. 공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국 축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승승장구, 특히 그 공격진 키가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유럽 선수들과 맞싸울 상대를 맞아서 충분히 그 상대 조건이 참 좋아요. 그렇죠. 이미 중국은요. 네. 포튼 감독을 영입을 해서 유럽식 4-4-2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국 대표팀은 벨기에, 네덜란드 경기에 앞서서 상대의 4-4-2 시스템을 간파를 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전술적인 운영 능력을 테스트받는 그런 평가전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주심은 모두 일본 사람입니다. 주부심 나우스 부세, 그리고 하라시 오쿠다, 그리고 아키오 오쿠단,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경기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영이 바뀌었죠. 한국은 왼쪽으로, 그리고 일본은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팅 멤버 조금은 의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고종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상철 왼쪽에 지킬 텐데 오늘 우리 스타팅 멤버를 중심으로 한번 표를 그려보시죠. 네, 한국 대표팀은 하석주, 서정원, 왼쪽 윙백과 날개 역할을 했던 두 선수를 모두 뺐죠. 네. 지난번 체코 경기 1, 2차전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은 왼쪽 수비와 공격에 무dim이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차범근 감독은 오늘 변화된 멤버를 갖고 다시 한번 멕시코 경기를 대비하는 그런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최종 평가전, 이제 건물로 치면은 준공 검사하는 날인데요. 네. 비바람은 새지 않는지, 그리고 문에 틈새는 없는지, 또 하수도의 흐름은 아주 잘 이어지는지 그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격합니다. 오른쪽에 시에펑 타치라인 따라 치고 들어갑니다. 자, 깊숙이 중국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전 살피고 골라인까지 센터링 낮은 볼 헤딩으로 전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빈 공간, 고종수가 쳐진 볼 타치아웃 됐습니다. 한국의 드로잉. 중국은 4-4-2 시스템을 쓰고 있죠. 좌우측에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초반에 이제 한국의 왼쪽이 돌파당하는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측면에서 치고 올라올 때 이것에 대한 수비에 대한 조직력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홍명보 잡았습니다. 왼쪽에 유상철, 앞으로 오버 패스. 자, 황선홍 가볍게 밀어준 볼, 황선홍 따라갑니다. 여유있게 뒤로 젖히고, 자, 볼 가로챘습니다. 하와이동 잘 뺏어내는 황선홍, 여유 있습니다. 뒤로 젖은 볼 타치아웃 됐습니다. 역시 중국이 허리부터 밀착방을 하는데요. 네, 한국 대표팀은 멕시코 첫 경기에 지금 1승 목표를 삼고 있죠. 네. 멕시코와 경기에서 가장 한국 대표팀이 해야 될 전술적인 포인트는요, 거칠게 상대를 몰아쳐서 상대가 갖고 있는 개인기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연습을 오늘 경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 초반부터 중국을 한번 몰아세우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유상철 뒤를 살피는 고정수, 앞으로 드루 패스. 자, 황선홍 쪽으로 간다면은 몸이 조금 무겁습니다. 타치아웃 됐습니다. 서둘지 않는 한국, 서서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번 선수는 판지 29살, 183cm입니다. 자, 각오가 단단한 듯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유상철이 던질 볼 일단 주지 않습니다. 최영수 주고 반대편 아깝죠. 왼쪽으로 몰고, 네, 걷어내는 중국. 문전에 쇠됐던 한국, 다시 미드필드에서 공을 빼서 앞으로 헤딩 패스. 뒤에 받치겠던 중국 잡았습니다. 2대1 패스, 타치라인 따라 치고 들어갑니다. 한국 수비 3명, 아깝죠. 일단 뒤로 돌리고 한국 오른쪽 중간 지점, 이제 가로채는 한국. 김도근 앞으로 깊숙이 줍니다. 골키퍼 나옵니다. 최영수 쪽으로 갔는데요. 한 발 앞서 다시 고종수 잡았습니다. 고종수가 요즘 상승세예요. 네. 일단 주로 주고 앞으로 갑니다. 유상철, 고종수 2대1 패스. 번아웃시키는 중국. 조금 강약이 안 맞았어요. 조금 전에 송재희 캐스터께서 오늘 경기 중공검사를 받는 것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대표팀은 자, 센터링, 네, 헤딩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헤딩으로 로빈, 걷어내는 중국. 지난번 체코와 두 차례 경기를 통해서 왼쪽에 문제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석주와 서정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석주, 서정원에서 유상철, 고종수라는 새 시공을 해서 말이죠, 재점검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이 3백 시스템이죠. 그렇죠. 지금 세 명의 홍명보가 수비수. 앞으로 나가지 네. 않고 왼쪽에 이상은. 자, 골 치고 들어갑니다. 한국 이상현. 자, 황선홍 문전으로 직접, 네, 조금 각도가 깊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거 따라갑니다만은.
자, 화면 밑에는 개표 상황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MBC 스포츠를 보시면은 축구도 즐기시고 또 개표 상황도 파악이 됩니다. 조금 중국의 더 12번 시혜펑 측면에서 노장 32살. 정확한 센터링이 필요한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유상철이 밀어준 볼 최용수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최용수와 네. 황선홍의 투톱 그리고 양 날개 그리고 황선홍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김도근, 홍명보의 역할 이런 걸 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특히 유상철과 고종수의 왼쪽 공격과 수비의 역할 오늘 중요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상철이 길게 드로잉했습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이민성이 밀어준 볼 한국 잡았습니다. 앞으로 오바 패스. 자, 뒤로 짧게 준 볼. 자, 김동훈이 왼쪽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일단 외곽으로 빼는 게 좋겠어요. 자, 고정수 왼발 컨트롤이 좋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주는 한국 수비 이상헌. 경기 초반에 상대를 저렇게 몰아세우는 거 잘하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멕시코 경기 초반에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조금 되거든요. 약해요. 옵사이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영수. 아하, 골키퍼 슬라이드로 쳐냈습니다. 최영수 슈팅 타임을 놓쳤어요. 오히려 옵사이드로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찬스. 네. 제낄 것인지 슈팅을 할 것인지 스트라이커로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인데요. 골키퍼가 나올 때 제끼는 것보다 직접 슈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최영수, 황선홍과 최영수가 위치를 자주 바꿉니다. 앞에 유상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정수 문전으로 자, 최영수 쪽으로 앞으로 차진 볼. 그러나 이상현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현 가로챘습니다. 거리를 두고 로빙 패스. 황선홍 밀착 방어. 수비 위치가 참 좋은데요. 네. 자, 고정수 깊은 태클 악착 같습니다. 자, 공간 확보. 타치아웃 됐습니다. 중국의 3번은 장헌화 24살 183cm. 자, 고정수의 드로잉. 이 최영수와 이 황선홍 선수의 드로잉이 긴데요. 고정수 얼마나 던질지 두고 보죠. 자, 문전까지 갑니다. 뒤로 흐르는 볼. 자, 이민성 홍명보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황선홍 쪽으로. 지금 조금 전에 비가 오다 멈췄거든요. 조금은 땅이 젖어 있어요. 자, 강원지사 첫 개표가 시작이 됐군요. 좀 늦었습니다. 자, 볼킥 길게 찰 듯 양팀 모두 한국 진영으로 와 있습니다. 자, 뒤로 흐른 볼 하와이동 잘 막아냈습니다. 앞으로 드로 패스. 뒤로 지어주겠죠. 유상철, 김도근, 유상철 일단 뒤로 뺍니다. 김태영. 앞쪽으로 길게 하나 조금 짧습니다. 센터 서클 오바 패스. 길목을 잘 지킨 한국 그러나 뒤에 받치고 있던 중국 잡았습니다. 볼 멈추고 기다렸다가 문전으로 머리 맞힌 유상철. 아까 앞쪽 이민성. 좋아요. 좋습니다. 오른쪽 황선홍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다치면 안 되는데요. 황선홍 쭉 떴다 떨어졌는데 그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키스를 늦게 부리다 보니까 네. 황선홍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거든요. 네, 정말 부상은 안 돼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적은 네. 중국 선수들이 아닙니다. 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휘스를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골키퍼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상대에게 채였다기보다는 걸려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넘어지는 충격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투원이 좋습니다. 붉은 악마들 황선홍 선수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이 붉은 악마들이 또 선행도 했더군요. 부루 장애 어린이들 40명을 초청해서 지금 옆에서 같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입니다.
중국이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부심은 일본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선심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부심으로. 라인스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자 축구도 생겼고 해서 맨이 소용이 없어요. 자, 최용수 논스톱 패스 고정수, 그러나 슬라이딩으로 밖으로 쳐냅니다. 차문근 감독이 발로 쳐넣어줬습니다. 유상철, 고정수, 다시 유상철, 오바 패스 최용수 쪽으로 뒤로 보내고 짧게 센터링 콘아웃 됐습니다. 이번에 왼쪽. 반대편과 왼쪽 네. 최용수 쪽으로 갔습니다. 왼쪽 플레이 좋아요. 유상철 선수가 상당히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오래간만에 고정수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기용이 돼서 아주 활기찬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킥이죠. 네. 낮게 갑니다. 황선홍이 발을 댔는데 그 앞서 중국 선수 못 맞고 코너아웃. 다시 코너킥 되겠습니다. 지난번 송재 캐스터와 제가 노르웨이와 멕시코 경기 방송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죠. 멕시코 팀 헤딩 능력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깜포스 골키퍼도 작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세트 플레이 필요하죠. 자, 이상윤의 코너킥 이번엔 좀 길고 높게 갑니다. 좋아요. 황선홍 헤딩 파칭. 최용수가 아닌 황선홍 쪽으로 갔는데 헤딩한 볼 골키퍼 펀칭. 멕시코의 수비가 작은 점 크게 이렇게 휘둘러 준다면 그렇습니다. 황선홍, 최용수에게 충분히 헤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캄포스가 키가 작아요. 공중볼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수비수들도 자, 또 코너킥 지선이 나쁘죠. 반대편입니다. 자, 고종수가 반대편에 가서 코너킥을 찹니다. 자, 타이밍을 조준하고 휘어져 들어옵니다. 헤딩으로 쳐낸 볼. 자, 홍명보 잡았습니다. 운전으로 등 맞고 젖은 볼 걷어내는 중국. 자, 이상은 몸싸움에서 조금 밀립니다. 길게 들어 패스했습니다. 자, 볼 치고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페널티 쪽 슛. 네, 강도가 약했습니다. 일단은 위기를 맞았었어요. 상대 기습에 말리는 그런 문제점이죠. 네, 3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위퍼 시스템이 아니라 일자 수비를 바탕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전진해서 일자를 했을 때 저렇게 기습을 맞을 경우 수비벽은 하나밖에 구축이 안 된다는 점. 그럴 때는 골키퍼가 스위퍼 역할을 하는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상철. 멋진데요. 네. 두 발이 다 닿았을 때 저런 태클은 좀 덜하지만 한 발로 짚고 있을 때 저런 태클 들어오면 큰일 나요. 네, 경고가 주어질 거예요. 네. 옐로우 카드를 꺼내는 일본의 후세 주심. 웨이춘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타이 태클이라고 그러죠. 두 네. 발로 들어가는. 낙법을 저렇게 해서 몸을 깊은 보호해서 태클을 받았을 다행이죠. 경우에 떨어지는 네. 낙법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저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늑골이나 이런 쪽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 차범근 감독은 저 왼쪽 프랙 부분에 고종수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김도훈 선수를 포함을 해서 네. 몸을 풀어라. 만약에 불의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벤치에 있던 선수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있게끔 체온을 올리라는 그런 지시를 조금 전에 한 겁니다. 최영수 선수가 나왔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목을 축이고. 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김태형이 오른쪽으로 이상헌 앞을 살핍니다. 가운데 김태형 이제 반대편 고정수 쪽으로 왔습니다. 맨 깊숙이 최영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상윤. 자, 고정수 치고 들어갑니다만은 타치아웃 됐습니다. 지금 유상철 선수가 밖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종수가 던진 볼 노스톱 패스하는 한국 홍명보. 김태영, 고종수 오버헤드 패스. 몸싸움 공간을 확보합니다. 오른발 헛발질 홍명보. 두 사람 틈 사이 타치아웃 됐습니다. 역시 홍명보가 노련해요. 네, 상대가 거칠게 지금 경기를 하니까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고의적으로 거칠게 또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것은 상대의 길을 꺾겠다라는 마음속에 있는 의도된 그런 플레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한국의 전반적인 경기의 그 플레이가 살아나려면 홍명보가 살아야 돼요. 네. 자, 이상윤, 김태영, 이민성 왼쪽으로 옵니다. 고종수 왼발로 볼 멈추고 페인팅.
센터링 걷어냅니다. 유상철. 자, 홍명보. 두 사람 중사에 치고 들어갑니다. 센터링. 네, 왼발로 김도곤의 아웃 프론트 킥이었으면 왼쪽으로 꺾일 뻔했는데요. 볼이 앞으로 구르기 때문에요. 네. 아웃프론트로 맞추기는 대단히 어려웠죠. 일단 상대 수비를 둥지고요. 지금 보세요.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반대편으로 꺾어차는 저 슈팅.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네. 한국 대표팀의 가장 위크 포인트 게임 메이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김도곤 선수가 컨디션이 상승되면서 대표팀의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원이 같이 뜹니다. 자, 고종수 쪽으로 몸싸움에서 일단 밀렸습니다만은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프리킥을 줍니다. 자, 김도훈이 들어가죠. 황선홍 선수가 황선홍이 나오네요. 나오고 김도훈이 들어갑니다. 황선홍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릎 쪽에 자, 부상을 문전 들어옵니다. 입었는데요. 콘아웃 됐습니다. 지금 땅이 조금은 젖어 있어요. 네. 황선홍 선수가 지금 벤치를 벗어나서 라카룸 쪽으로 갔는데 정말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최대 적은 부상이에요. 그렇죠. 자, 중국의 코너킥 전반전 15분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 득점 없이 0대0. 자, 중국의 코너킥. 자, 낮게 옵니다. 헤딩. 전에는 외곽. 중국의 판지 킬렁깃볼 한국 잡았습니다. 잘 밀어줬습니다. 김도훈. 거칠어요. 네, 중국의 4번 웨이춘. 한국 대표도 오늘 사실은 최종 평가전이죠. 중국은 오늘 정기전이에요.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한국한테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던 그런 절박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거친 태클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요, 좀 더 볼 처리를 빨리 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가 거칠게 나올 때 또 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맞서는 그런 파이팅으로 맞서야만 상대 길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대 전적이 18전 13승 4무 1패가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철저히 약한 중국의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거칠게 나오는 거죠. 네, 오죽하다 보면 공안증이라는 그런 중국 축구의 표현이 있겠습니까? 자, 이상원 앞으로 젖혔는데 글쎄요, 오히려 중국 쪽에 반칙을 주는군요. 이상원 지난번 체코전 때 참 잘 지켰어요. 자, 이상원 다시 볼 잡았습니다. 25살 184cm 안양 LG 소속 이상원. 왼쪽에 유상철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바 패스, 논스톱 패스. 자, 볼 추가합니다. 이상윤 한 사람 젖혀 슛! 골 됐습니다. 이상윤이 또 이를 저지릅니다. 16분 30초. 전반전 16분입니다. 이상윤의 선취골. 지난번 다이나스티컵 때도 이상윤이 한 골 넣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렇죠. 중국전에 가장한데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스루 패스가 절묘하게 이상윤에게 연결이 됐을 때 네네. 이상윤 선수 침착하게 잡아놓고요. 땅볼로 강하게 차넣는 그런 첫 골의 순간입니다. 이상윤의 별명이 팽이 아닙니까? 팽이죠. 특히 문전에서 뱅그로 돌면서 터닝 슛은 참 일품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상대 골키퍼 가랑이로 빠뜨리는 나왔고요. 그런 강력한 슈팅. 네. 우리가 첫 경기 멕시코와 경기를 펼치는데 멕시코와 경기도 첫 골을 좀 빨리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멕시코가 기복이 심하거든요. 네, 멕시코가 길을 꺾을 경우 네. 길을 꺾이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연습에 경기 초반에 상대를 거치게 몰아세우는 연습, 그러면서 골까지 얻었으니까요.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이상윤의 위치 선정 그리고 골운이 많이 따릅니다. 또 침착함. 네. 조금 전에 상대가 태클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걸러 넘어지면은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침착함, 그렇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상철이 황선홍, 김태영, 이상헌. 이상헌이 홍명보에게 이민성, 홍명보. 자, 중국 가로챘습니다. 자, 논스톱으로 그러나 가로채는 이상헌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자, 빈 곳으로 왔습니다. 유상철, 홍명보, 최영수 쪽으로
중국에서는 최영수를 의식하고 둘이 지금 샌드위치 방을 하고 있어요. 네, 반칙이 철저히 주어졌어요. 양쪽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표팀 하고 있는 미들필드에서 상대 수비 뒤로 찔러주는 패스 큰 네.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4-4-2 시스템을 쓰면서 수비는 일자 수비를 하다 보니까 뒤에 골키퍼와 가운데 사이가 공간이 많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다이너스티컵 때 보면은 일본이 우승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많이 컸더군요. 네. 특히 그 1대1 대결에서 많이 강해졌고요. 코너킥이라든지 세트 플레이가 느네요. 오늘 경기의 스코어를 한번 맞춰보 주시죠. 자, 문전으로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김경재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김경재 선방, 중국의 시에펑, 하와이동 왼발로 센터링, 이상원의 헤딩. 자, 한국 왼쪽 중간점 무릎으로 치고 웨이춘. 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드롭패스 가로채는 한국. 볼 치고 들어갑니다. 이상윤 오른쪽으로 줍니다. 네, 김도군의 왼발 패스였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한국. 이민성, 다시 이민성, 왼쪽에 유상철. 자, 가운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정수, 홍명보. 자, 슛자세 이상윤. 자, 페인팅이 좋죠. 일단 볼 멈추고 돌아져 나옵니다. 자, 받쳐주는 소름이 없어요. 홍명보 노스톱 패스. 자, 흐르는 방향 김도근 아깝죠. 네, 잘게 꺾어서 방향을 잘 전환했는데요. 자, 여기서 프리킥. 한국의 세트 플레이를 한번 기대해보죠. 자, 왼쪽 밑 대표 상황이 김도근 계속 집계되고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네, 벗겨나갈 때 상대 수비가 손으로 유니폼을 잡아채는 그런 반칙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지점인데요. 한국의 프리킥. 페널티 에어리어로부터 의존을 하죠. 약 7m, 23m 되는 지점입니다. 저 정도 지점이면요, 직접 슈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자, 가운데 최영수, 왼쪽에 홍명보, 그리고 오른쪽에 고정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찰까요? 상대 수비의 벽을 피해가는 세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최영수 선수 팔레트루가 같은 그런 슈팅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역시 노련한 홍명보가 너무 가까이 왔다고 질줍니다. 자, 고정수가 지나가고 그렇죠. 오른쪽 밀어주고 최영수. 최영수. 자, 뒤로 흠벌. 자, 최영수 바로 최종 밀어넣습니다만은. 자, 유상철. 다시 홍명보 앞으로 밀어줍니다. 걷어내는 중국. 자, 이상은이 따라갑니다. 상대 수비의 벽에 각도를 피해가는 네. 그런 세트 플레이를 조금 전에 시도했던 거죠. 볼을 굴려줌으로 인해서 상대 벽의 사각을 피해가는 그런 조금 전에 최용수의 세트 플레이였습니다. 자, 김병재 오늘도 큰 거 하나 막았잖아요. 네. 역대 월드컵 대표팀 가운데 오늘 특히 김병지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자, 타치아웃 템플 한국의 드로잉. 중국의 2번 선수는 순지아이 22살 183cm입니다. 한국의 드로잉. 전반전 22분 이민성의 얼굴을 보는군요. 자, 중국 전진영 왼쪽. 자, 한국 가로치기 직전 타치아웃 됐습니다. 김도근 26살 전남 소속 180cm. 오늘 평가전에서 전술적인 몇 가지 큰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홍명보, 이상원, 김태형으로 짜여진 중앙 수비. 또 하나는 왼쪽 라인의 유상철과 고정수의 활약. 지금 왼쪽의 고정수와 유상철의 활약은 대단히 안정감이 있어요. 네. 반면에 중앙 수비는 조금 전에 결정적인 실점 위기가 있을 정도로 한 차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한 사람 젖히고 앞으로 들어 패스. 리빙이 왼쪽으로 좋습니다. 자, 슛자세 멈추고 왼발로 슛! 잡다 놓지 않고 잘 잡았습니다. 리빙 선수가 따라 들어갔는데 김병지 눈치를 채고 손끝에 공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정수로부터 한국 공격 시작됩니다. 김태형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이상원, 왼쪽에 유상철. 유상철 쪽으로 왔습니다. 자, 가운데 홍명보가 있습니다. 자, 가로채는 유상철. 고정수 왼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전 로버트 후툰 감독, 저에게 아시아에서 최고 뛰어난 선수가 황선홍이다.
황선홍 선수는 지능과 체력, 기술을 다 갖춘 선수라고 아주 극구 칭찬을 했는데요. 네. 경기 초반에 부상을 당해서 나가는 상황.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선홍을 집중적으로 마크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골키퍼 젖히고 중돌. 골키퍼 위치.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김병지 나옵니다. 좋습니다. 김병지 든든합니다. 자, 고정수 추가 앞으로 갑니다. 홍명보. 자, 오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민성 그러나 주고 빠진 볼 중국 다시 잡았습니다. 이상원이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흐르는 거 김병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볼 치고 나옵니다. 일자 수비에서 생기는 수비에 대한 부담. 그것이 몇 차례 지금 위기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김병지 선수의 두 차례 실점과 다름없는 상황에서의 선방. 조금 전에 중국의 7번 마밍유 선수의 총알과 같은 중거리 슈팅. 김병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순발력이죠. 네. 한국 대표팀에서 서정원 선수에 이어서 100m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 축에 속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 가운데 이제 11초 뛰는 선수가 4명 있는데요. 김도훈, 서정원, 하석주 그리고 김병지예요. 네. 지금 나카롬으로 돌아간 그 황선홍 선수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렇죠.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무릎이 원래 좋지 않아서 또 수술까지 했던 그런 선수 아닙니까? 자, 이상원이 홍명보에게 홍명보 위치가 스스로 바뀝니다. 헤딩으로 그러나 머리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맨 앞쪽에 최영수, 그 뒤에 김도훈, 그리고 뒤에 이민성이 있고 지금 최영수가 부지런히 공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고정수 앞쪽으로 왼발에 걸려서 타차오시키는 홍명보. 저런 것이 지금 중요한 역할이에요. 보이지 않는 수훈이죠. 홍명보. 일단 공격의 맥을 끊고 우리가 수비 틀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네, 스위퍼라는 것은 단어 그 뜻대로 청소부입니다. 구멍이 생기면 그렇죠. 구멍이 생기면 떼어주고 또 설거지를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네. 노련한 홍명보 선수의 경기 운영.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처럼 구멍이 생겼을 때는 빗자루질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후반 90분을 다 뛴다 그럴 때 미드필더가 12km를 뛰고요. 그렇죠. 공격진이 10km 그리고 수비가 8km인데 홍명보 같은 경우에는 한 15km 뛸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가장 우수한 팀들이 한 경기에서 소화하는 것이 보통 12km에서 15km를 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많이 뛰는 선수가 15km. 홍명보 또 김도근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뛰는 운동량이 많은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꺾어서 문전으로 쳐진 볼 김병지가 내비두라는 사인을 보내고 이상원 쪽으로 줬습니다. 유상철 가볍게 볼을 몰고 앞으로 갑니다. 자, 중앙선 못 미쳐 방향을 틀었습니다. 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하와이드. 저것은 만약 살아나갔더라면 이상윤 선수가 골키퍼 맞서는 네. 그런 좋은 상으로 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패스였습니다. 자, 김동훈의 반칙입니다. 중국 정면입니다. 슛! 이상은 못 맞고 걷다가 꺾였습니다. 오버헤드 킥 그러나 빗나간 볼. 중국 잡았습니다. 센터링 김병지 나왔다 들어갑니다. 일단 저는 슛 자세 왼쪽으로 들고 왼발로 슛! 슬라이딩 김병지 잘 잡았습니다. 이제 웬만한 슛도 마음이 놓여요. 김병지가 있으니까. 네. 중국이 지금까지 6차례 슈팅을 했는데요. 6차례 슈팅 모두 중거리 슈팅입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지적을 하냐면 수세 때 미드필드에서 상대 미드필더들이 중거리 슈팅을 할 때 전진해이죠. 네.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수세 때는 수비수만 수비가 아니고요.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까지 포함을 해서 미드필더들 적극적으로 상대가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비를 펼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홍명보를 가운데 두고 3백 하는데요. 홍명보가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그리고 양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럽 선수들이 들어올 때 한 명은 공가지 선수를 대인 방어하고 나머지 한 명은 그 뒤에 지역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호흡이 문제예요. 네. 특히 상대의 미드필더들이 기습적으로 튕겨 올라올 때 이것은 수비수들이 막질 못하거든요. 네. 그것은 미드필더들이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 공격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수세 때는 이상원. 모두 수비입니다. 공격 때는 또 모두가 공격이에요.
특히 네덜란드가 바로 그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에 적응하는 플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힘을 앞세워서 잔 패스가 없어요. 네. 한두 번 패스에 문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자, 중국 서두입니다만은 주심 일단 경기를 멈췄습니다. 일본의 중국의 프리킥. 중국의 프리킥은 2번 순지하이 22살 183cm. 한국 문전에 하와이동 선수하고 리빙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리빙 헤딩 이상원 뒤로 그러나 왼발로 슛 기다렸다가 김병기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웨이춘 선수의 왼발 슛이었습니다. 유상철 뒤에 이상원이 받치고 있고 홍명보에게 줬습니다. 자, 깊숙이 줬습니다. 김도훈 왼쪽에 인디안 볼 고청수의 센터링 최영수를 겨냥했는데요. 네, 헛발질. 좋아요. 자, 홍명보 자, 찔러 넣어줬습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볼 치고 들어가는 김도훈 낮게 센터링. 이상윤이 재빨리 따라갔는데요. 오른쪽으로 스쳤습니다. 자, 김태형이 방어 왼발로 논스톱 패스. 자, 중국 앞으로 오버 패스. 이상은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저것이 지금 유럽 쪽 몸큰 선수하고 저렇게 늦게 했던 큰일 나요. 네. 이상은 앞에 홍명보 왼쪽에 유상철이 있습니다. 유상철 앞에 고정수. 자, 최영수가 가까이 와서 볼을 인계받습니다. 뒤에 이상윤 논스톱 패스. 다시 최영수 왼쪽에 유상철 주고 빠집니다. 최영수 들어갑니다. 핸들링 아닌가요? 뒤에 네, 미는 것은 먼저 상대가 봤군요. 먼저 밀었죠. 먼저 밀었군요. 그래서 네. 손에 닿았습니다. 자, 한국의 프리킥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자, 최영수의 모습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최영수의 장점은 지금처럼 몸싸움에 능하다는 거죠. 네. 고정수에게 주고 2대1 월패스를 시도하고 파고드는 최영수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전반전 31분 지났습니다. 이상은의 선취골로 한국이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고정수가 뭐지 정확히 찰듯 옮겨가길 바랍니다. 고정수 뒤로 스쳤습니다.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스쳐 지나갔어요. 가까운 쪽 포스트로 움직이는 선수에게 맞춰주는 프리킥을 했죠. 네. 저희가 요즘 그 2조 각국의 팀을 집중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의 센터링이라든지 코너킥이 낮게 가더군요. 그렇죠.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자, 문전으로 뛰어타진다. 김도훈 따라갑니다. 키가 큰 장진 골키퍼. 볼을 가볍게 볼을 높이 잡았습니다. 차서는요. 네. 손을 쓰는 골키퍼에게 못 당하죠. 키가 큰 스트라이커가 있더라도요. 현대 축구에서는 낮고 빠른 센터링, 특히 가까운 쪽 포스트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 쪽의 플레이로서 골을 얻어내는,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가 그 플레이에 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어하는 수비 방법도 한국팀으로서는 필요합니다. 자, 치고 들어가니까 고정수가 공은 내버려 두고 상대 진로를 막습니다. 김태영, 홍명보 앞을 살핍니다. 자, 고정수 다시 홍명보 반대로 가운데 열어줘 김태영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은 쪽으로 이민성이 앞에 있습니다. 유상철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상원 가로차는 중국 볼 잡았습니다. 자기 진영 못 미쳐 기다렸다가 앞으로 밀어진 볼 헤딩 패스. 옵사이드. 옵사이드 갑니다. 옵사이드. 하와이동이 헤딩을 했는데요. 리빙이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한국 센터 서클. 자, 홍명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뒤에 있는 이상원에게 줬습니다. 김태영, 이민성 치고 여의치 않습니다. 홍명보 왼발로 자유공을 만들려는데 가로채는 중국. 다시 중국 좁혀옵니다.
깊숙이 준 볼. 홍명보 좋습니다. 고정수. 자, 공간이 넓습니다. 최영수가 바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상인 쪽으로 최영수, 김도근, 다시 홍명보. 오른쪽으로 가운데 따라 들어간 선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홍명보 잡았습니다. 짧은 패스. 자, 김도훈이 반대편으로 갑니다. 서들고 직접 슛! 펀칭! 이민성이죠? 네, 잘했어요. 네. 상대 타이밍을 골키퍼는 뺐었어요. 센터링 안 하는 줄 알고요. 네. 전진하다가 허를 찔렀어요.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 얼떨결에 이민성 선수는 골키퍼를 나온 것을 읽고 말이죠. 기습적으로 슈팅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저런 것이 우리가 중국보다는 한 수 위죠. 김태영. 왼쪽에 고정수. 이상은 쪽으로 좋습니다. 자, 낮게 강하게 김동훈 쪽으로 줬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자, 고정수 뒤꿈치 패스 좋습니다. 홍명보 앞으로 찔러줍니다. 최영수 문제를 살피고 좀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려다 볼을 뺏겼습니다. 자, 한국은 이상헌과 김태형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 뺏겼습니다. 중국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위험합니다. 뚫리면 안 돼요. 핸드링 같은데 핸드링이에요. 핸드링이에요. 페널티 아닌 게 다행입니다. 핸드링 반칙보다도요. 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짚고 가야 돼요. 상대가 기습을 했을 때 네. 한국의 수비가 크게 흔들린 조직력의 문제죠. 네. 자, 그 앞쪽에서 중국의 프리킥 전반전 35분 지났습니다. 10분 있으면 전반전이 끝나고요. 하프타임 때 또 개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골라인으로부터 약 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23m 되는 지점이에요. 네.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네. 일단 김병지 시선을 가린 상태에서 16번의 벽을 쌓았습니다. 우천잉 선수가 왼발로 휘어차는 네. 프리킥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23살 182cm. 일단 벽을 우천잉. 쌓고 있는 선수들과 김병지 선수는 호흡을 맞춰서요. 벽의 위치를 견고히 해야 됩니다. 지금 벽이 길기 때문에 벽에 닿은 다음에도 조심해야 돼요. 우천잉이죠. 야, 길 넘기는 볼 높았습니다. 우정인 23살 182cm입니다. 자, 전반전 라카름으로 돌아간 황선홍 선수의 쾌유를 빕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반전 16분 이상윤의 선취골, 한국이 한 골 앞서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 마지막 분까지를 치르고 내일 1시 30분 프랑스로 떠납니다. 자, 스코어를 한번 맞춰보시죠. 오늘 이 경기의 스코어를 맞춘 분들에게는 추첨을 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ARS 700에 0966으로 한번 스코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유상철. 자, 주고 빠집니다. 김태영, 홍명보. 오른쪽에 이상은 쪽으로 갑니다. 앞에 이상윤이 바뀌 움직이고, 자, 고정수가 왼쪽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홍명보, 다시 이상헌. 오른쪽 이상윤이 치고 일단 삼각 패스. 이상헌, 홍명보 논스톱 패스 좋습니다. 유상철 뛰어 잦은 볼. 고정수 아깝죠. 뒤로 괜찮아요. 네. 좋아요. 최영수의 연결. 어시스트가 좋았어요.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면서 네. 공격 방향에 틈을 노리는 한국의 패스워 좋습니다. 최영수가 두 발을 띄우면서 발 바깥쪽으로요. 강한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체코와의 경기 때 두 골 뒤졌다가 후반전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기가 살아난 최영수. 같이 한 골 넣었던 황선홍 선수는 지금 나가름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은아 중앙수비수죠. 네. 로버트 후튼 감독. 지난 2월에 팀을 맡아서
지난번 다이너스티컵 때 한국에겐 패하긴 했지만 일본에게 2대0으로 이기면서 중국 축구의 잠재 가능성을 높였던 그런 지도단입니다. 네. 자, 전반전 39분 가까이 됐습니다. 이상은 몸을 사리지 않는데요. 그런 투혼도 좋지만은 이제 장대에 오르기 전 몸을 조금 사려야겠어요. 네, 노지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상원. 요즘 팬이 부쩍 늘었어요. 제가 네. PC 통신에 들어가 보면 이상원 선수의 아주 터프한 플레이, 한국 청소년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말이죠. 팬클럽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길 넘긴 깊숙한 패스입니다. 자, 김병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김병진 뛰어나왔을 거예요. 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유상철. 볼 뺏겼습니다. 중국 가로채는 한국.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숨을 죽일 필요가 있는데요. 살듯하다가 타치란 잡습니다. 주심이 반칙을 선언. 마민유 선수가 손을 썼습니다. 네, 김도군에게 뚫릴 듯하니까 잡았습니다. 자, 유상철과 김도군. 이 선수가 웨이춘. 아주 잘생겼군요. 눈이 네. 부리부리하고요. 자, 한국의 프리킥. 자, 유상철이 왼발로. 자, 좋습니다. 자, 페인팅. 같은 몸싸움. 타치아웃 시켰습니다. 한국의 드로잉. 최영수. 이제 전반전 5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전반전 끝나면은 스페이스 21로 다시 옮겨서 개표 상황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가슴으로 트래핑. 지금 한 명 빼고 모두 중국은 자기 진영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치아웃. 유상철 오른쪽 살피고 논스톱 패스. 김도군이 밀어줬는데 고종수가 들어가 있을 줄 알았죠? 네. 자, 유상철이 부지런히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상철 선수는 하석주 선수가 뛰던 자리에 말이죠. 네. 기용이 돼서 뛰고 있고요. 서정원 선수가 그동안 뛰던 자리는 고종수 선수가 뛰고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오늘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팀의 그 팀 칼라는 멕시코를 전제로 한 경기죠. 그렇죠. 자, 왼발로 슛. 네, 빗나갑니다. 미밍류 26살 176cm. 다급히 몰아치면서 왼발로 슛을 시도했는데. 중앙 수비의 김태형, 이상원. 기동력인 김태형 선수를 스타팅 멤버에 올린 거는요. 네. 멕시코의 발빠른 공격에 대해서 차범근 감독이 의식한 그런 기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전남 광양이 확실해지는군요. 자, 이상원 왼쪽에 유상철 홍명보 쪽으로 반대편이 갑니다. 나가는데요. 네. 유상철 앞에 고종수가 있습니다. 고종수 타치라인 조금 강했어요. 웨이춘 순지하이 리빙 이상원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이 호나우더를 비롯해서 요즘 그 축구 선수들 스타 플레이어들 머리를 짧게 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팬들이 많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강인한 인상. 네. 또 힘에 넘치는 이상원의 플레이. 스토퍼로서는 상대 선수를 위협하는 그런 태클과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외형적인 모습에서 저렇게 힘이 넘치는 그런 머리의 모습을 보면 상대 스트라이커로서는 기가 질릴 수밖에 없죠. 자, 앞으로 가려다가 뒤로 돌아와서 유상철 볼 잡고 홍명보 쪽으로 이상원 뒷걸음질. 얇게 왼발로 길게 차냅니다. 상대 공격수의 반칙이에요. 네. 김명기 선수가 킥을 하고 나서 태클을 깊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잡았는데 어드밴티지를 적용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의도가 나쁘다 이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저런 것을 비신사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스포츠적이라고 그러죠. 하오 하이동 중국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죠. 네. 대련 만달팀에서 뛰고 있고요. 청소년 대표 또 국가대표로서 중국 대표팀의 주 공격수로서 활약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유상철. 이상헌. 자, 흐르는 방향 뒤에 고정수가 있습니다. 자, 김덕은. 딜로방에 네. 오늘 중국이 조금은 억지스럽게 하는데요, 경기를. 네, 거칠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것도 하나의 그야말로 이제 작전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격이겠죠. 네. 예선전 때 중동 쪽에 가서 혼이 났던 중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우리는 진짜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을 한번 꺾긴 꺾어야 되는데 네. 내일 모레 이제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자, 고정수 센터링 네, 헤딩. 좋아요. 네. 좋았어요. 이상윤. 내일 장도에 떠나는 한국 선수들 거칠게 태클을 하면 심리적으로 부상을 염두로 해서 피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바탕을 둔 경기 운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1시 반에 떠나지 않습니까? 네, 2등석에 앉아가는데요. 대회 끝나고 올 때도 2등석에 앉아왔으면 좋겠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고 있는데 네. 오는 비행기 좌석은 아직 2등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요. 네. 1등석에도 앉아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1등석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특별기회도 만들어야죠. 그러면요. 자, 한국 축구의 수본인 프랑스 월드컵 16강 진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전반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센터스클 홍명보. 자, 고정수를 줬는데 조금 약했어요. 타치아웃 됐습니다. 한국의 드로잉. 자, 유상철이 드로잉할 제비. 다시 볼 되돌려 받았습니다. 자, 지금 공 같지 않은 선수들이 옵사이드예요.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네. 전반전 45분 끝났습니다. 전반전 16분 이상윤의 선취골로 한 골을 앞선 가운데 전반전 마쳤습니다. 단지 마음이 쓰이는 것은 라카롬에 돌아간 황승우 선수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죠. 네. 전반 45분 경기 내용 좋습니다. 네, 전체적인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고요. 네. 오늘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왼쪽에 유상철, 고정수 안정감이 있고요. 네. 한 가지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홍명보, 이상원, 김태형 선수가 한 2차례 정도 네.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문제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차범근 감독은 생각이 깊어요. 네. 후반전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겠죠. 잠시 후에 후반전 계속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동아 화재. 자, 지금 막 경기가 시작됐죠. 네, 노종현 선수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왼쪽 날개로 지금 기용이 됐어요. 네. 빠진 선수를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프타임 때 황선홍 선수가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네. 병원으로 갔는지 아니면 호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병원으로 갔을 겁니다. 네. 만약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벤치에 앉아서 그렇지 않으면 라카룸에 앉아서 선수단과 같이 이동을 했을 텐데 네. 하프타임 때 들것에 실려서 운동장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병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만큼 부상이 심각하지 않을까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은 눈을 감고 간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고 두리번거리면서 나갔어요. 네. 네. 오늘 밤 11시 다시 보는 98 월드컵 아시아적 최종 예선 경기를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윤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최성령 악착같이 몸싸움을 즐기는 최성령이 나왔습니다. 노종인과 최성령이 나왔죠? 네. 일단 아웃된 선수는 확인이 아직 안 되는데요. 자, 최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윤과 최성령이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고정수 선수가 빠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고정수 자리에 노종윤이가 들어갔습니까? 네. 네. 그리고 김태형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고정수가 빠지고요. 최성령과 노종윤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상한 가슴으로 짧게 패스해 줬습니다. 자, 흐르는 방향.
자, 가운데로 치고 나옵니다. 네, 교묘하게 벌고 앞으로 가는 중국. 포지션의 변화가 있네요. 네, 유상철 선수가 빠지고 중앙수비수인 김태형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최성용 선수가 기용된 선수의 교체를 지금 보실 수가 있네요. 예, 크게 보면은 유상철, 황선홍 그리고 네. 고종수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패스진 볼 가까이 있던 미밍루가 가로챘습니다. 타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자, 석공 펼치는 한국. 젖히고 그러나 길목을 맞는 중국 뛰어맞췄습니다만은 뒤에서 밀었군요. 네, 최영수의 최영수. 태클이 깊었기 때문에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왔는데요. 환호하는 관중들.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16도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그 프랑스에 가서 싸울 때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세 곳으로 옮기가 있었습니까? 이 마르세유하고 리옹은 한 20도 되고요. 이 파리가 한 16도. 그러니까 지금 날씨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을의 날씨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죠. 우리나라 10월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 엘니뇨 현상이 있어서요. 아마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높을까 걱정을 합니다만 네. 한국 선수들은 뛰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기 상태는 한국 선수들에게 좋을 겁니다. 네. 한국 진영 왼쪽 중간 지점 볼 치고 들어갈 채비. 지금 중국이 전진 수비를 펼치는데 옵사이드 트랙을 앞쪽으로 내놓았습니다. 좀 김동훈이 들어가 있었어요. 옵사이드입니다. 선심이 골키퍼가 볼을 잡으니까 옵사이드 길을 들지 않았죠. 네네. 경기의 흐름,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겠다는 주심과 선심의 배려입니다. 네. 오늘 주부심은 일본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후반전 킥업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시작할 때 일단 한 박자 거쳐서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킥업할 때 직접 슛을 해서 들어가도 골인이 되죠. 그렇죠. 네, 룰이 바뀌었습니다. 최성용 선수가 볼을 치고 나갈 때 네. 지금 중국 선수들 고의적으로 지금 깊어요. 발을 밟는 그런 거친 플레이를 하거든요. 한국 선수들 볼전을 조금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아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진출하는 한국팀에게 좀 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무리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게임이 정기전이긴 거셉니다. 합니다만 네. 로버트 후튼 감독 또 중국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네. 내일 모레면 시집갈 한국 선수들에게 저렇게 지저분한 플레이하는 건 좋지 않죠. 좋습니다. 옵사이드. 이상윤이 깊이 들어갔어요. 정말 뱅크로 돌고 나오는군요. 네, 전반전 16분 선취골을 따냈던 이상윤입니다. 자, 이상은의 헤딩 좋습니다. 노정윤 카츠아웃. 지금 앞에 최용수, 왼쪽에 김도훈, 그리고 오른쪽 센터서클 쪽에 이상윤이 있습니다. 유상철과 고종수 전반전에 그렇게 가동을 했습니다만 네. 후반전엔 노정윤, 김태형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최성용, 체코전 때 잘 막았던 최성용. 자, 이상윤. 네, 찍어 찾았는데 수비에 걸렸습니다. 지금 최영수와 김도훈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찍어줬는데 말이죠. 네, 수비에 걸렸습니다. 최성용의 모습입니다. 23살 173cm 상무 소속. 자, 돌아서 가는 최영수. 최영수가 돌아가서 만났습니다. 자, 두 사람 샌드위치 방어. 좁은 공간 왼쪽 프랙 부분 밀었는데 안 봐주는군요. 최영수는 파워를 유도하기 위한 네. 동작을 쓴 그렇죠. 거죠. 근데 주심이 휘슬을 불어주질 않으니까 네. 아주 의도적인 그런 반칙을 지금 했습니다. 왼쪽 깃대 부분에서 가볍게 밀리면서 넘어졌던 최영수. 자,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프리킥. 자, 좁은 공간. 자, 계속 공기 펼치려는 사인. 자, 젖히고 들어갑니다. 중국이 서둡니다. 수비 2명 아깝죠. 슛! 실점이에요. 되는군요. 골. 마밍유 골을 뺏깁니다. 7번의 마밍유 선수. 네. 전반전에 좀 빨래줄과 같은 슈팅을 했던 마밍유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네요. 전 네. 후반전 6분입니다. 쉽죠. 네.
자, 이런 실수는 프랑스에 가서는 하지 않으면 돼요. 네. 여기서 다 토해내고 말이죠. 그렇죠. 자, 보실까요? 네. 수비수 5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중유 선수를 자유스럽게 놔두다 보니까 슈팅을 허용했거든요. 여기서 홍명보가 뚫리고 양쪽에 마치 에스코를 하듯 것을 하듯이 말이죠. 틈을 네. 줬어요. 제가 자, 어이없어하는 전반전에도 김병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세 때는 11명이 모두 수비가 돼야 됩니다. 네네. 자, 돌아서지 못하고 밀어준 볼. 자, 중국. 자, 기가 살아나나요? 하와이동. 자, 홍명보. 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앞에 김태영. 자, 저쪽으로 들어갑니다만은 태클. 중국 동작이 커졌습니다. 장은화. 자, 한국 다시 공격합니다. 이상윤. 최영수. 다시 이상윤 쪽으로. 최성령. 밀어주고 이상윤. 자, 뒤로 주는 게 낫겠죠. 최성령 센터링. 뒤로 흘러갑니다. 코너아웃시키는 중국. 김도훈이 앞에 있었는데 킬 넘겼어요. 상대 미드필더들이 우리 진영으로 파고들 때 네. 그것을 수비수가 막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드필더들이 묶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못 묶다 보니까 수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수비수들의 문제보다는 미드필더들이 수세 때 마크를 못하는 문제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러줘야 돼요. 그렇죠. 자, 휘어져 들어옵니다. 네, 다시 코너아웃 시킵니다. 거기서 필터링 걸러주질 못하다 보니까 수비수들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대문을 열을 때도 말이죠.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지방이 없어요. 미드필더들이 중간에서 한번 가로 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뚫리는 바람에 강한 슛 김병지 꼼짝없이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자, 낮게오는 볼, 강한 볼 헤딩, 타치아웃. 자, 한 골 앞서다가 1대1 됐죠. 이것도 또 훈련입니다. 네, 한 골 앞서다가 한 골을 허용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쫓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또 그동안 훈련했던 것을 정상적인 페이스로 끌고 가는 훈련. 또 오늘 마지막 평가전에서 하는 겁니다. 네. 자, 김도곤이 떴습니다만은 길을 남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준공 검사하는 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에 틈새가 있었어요.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렇죠. 오히려 나은 겁니다. 네. 본선 가서요. 이런 문제점 치유하면 1승 16강으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원 선수. 이상원인데요. 자, 오늘 경기 스코어를 경기 끝나기 5분 전까지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응모하신 분 가운데 선택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는데 ARS 700 0966으로 스코어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선수들 좋은 유럽 팀에 대한 실전 적응 네. 파트너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이도 또 다쳤고요. 이상원 선수도 또 넘어지는데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 아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한국 선수들에게 물론 공안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만 정도를 벗어난 태클 눈에 거슬립니다. 네. 오늘 밤 11시 다시 보는 98 월드컵 아시아적 최종 예선전이 방송됩니다. 계속 MBC 스포츠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원이 밖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큰 부상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젖히고 김도건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논스톱 패스 볼 되돌려받고 일단 다시 뒤로 빼는 게 낫겠어요. 네, 김도근. 네, 태클. 머리를 대는데 위험해요, 김도근. 자, 중국의 우청잉 오른쪽 빈 곳으로 갑니다. 자, 한국 가운데 이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룡이 가세. 아깝죠. 앞쪽 뒤입니다. 왼발로 네, 먼 거리 잘 막았습니다. 자, 한국 역습 최영수 몸으로 잡아 끄네요. 심판들의 전체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데요. 운영의 묘가 떨어져요. 지금 이상원 선수가 닫혀 있다가 다시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리 콜사인을 불러서요.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시야가 좁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선수들 부상당하는 그런 위기 순간이 많이 나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심은 휘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공 가까이 뛰어다니면서 살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숙합니다. 네. 자, 이상윤 따라갔습니다만 가로막고 뒤로 빼는 중국. 자, 후반전 12분. 자, 동점입니다. 중국의 순지하이 22살 여의치 않은 듯 장진 골키퍼에게. 자, 최용수가 깊숙이 따라갑니다. 조금 이상한 선수가 조금은 절뚝거려요. 네. 아, 선수를 바꾸는군요. 최영일 선수가 들어가네요. 이상한과 최영일을 교체합니다. 네, 이상한 빼줘야 돼요. 이임생 선수가 이임생 들어가요.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이임생이 들어갑니다. 이임생도 이상한 못지않게 뚝심이 좋잖아요. 그렇죠. 유럽 공격수들을 묶을 수 있는 힘과 투지가 뛰어난 그런 수비수입니다. 이임생 선수는 182cm, 79cm. A매치 16차례 출전하고 있군요. 네, 찬스에 뛰었습니다. 슛! 오른쪽으로. 볼 마지막 컨트롤 길었어요. 네. 김도훈이에요. 김도훈 안타까운 표정. 빨리 잊어버려야죠. 네. 강한 중거리 슛을 잘 나는 김도훈인데 여기서 아주 패스가 수비수의 좋았어요. 실수에 이은 찬스. 네. 마지막 컨트롤이 길다 보니까 슈팅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다이나스티컵 때 이상윤이 저런 상황에서 가레이 사이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네. 노정윤이죠. 노장이죠. 27살 172cm. 지금 A매치에 24번째 출전하고 국가대표끼리 싸워서 개인 득점 2골이 있어요. 네. 마테우스 선수처럼 작지만 단단하다고 해서 네. 노테우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차범근 감독 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차범근 감독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한국의 코너킥. 자, 노정윤 차기 전에 맵시를 가다듬나요? 머리를 뒤로 접히고. 자, 찰 곳을 찾습니다. 노정윤 지금 휘어져 들어옵니다. 헤딩으로 처리는 순지하이. 자, 이민성이 따라갑니다. 자, 노정윤이 던졌습니다. 자, 두 사람 틈 사이 볼 뺏겼습니다. 그러나 뒤에 받치고 있던 한국. 네, 골키퍼 쪽으로 김병지. 네, 차분히 한국 공격을 풀어가야겠습니다. 자, 찍어 찾은 볼 김도훈 쪽으로 갔는데요. 자, 홍명보가 따라갑니다. 김병지 보호적을 떠나서 홍명보 쪽으로. 최성령 앞에 이상윤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사이드는 들어갔다 다시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최영수가 있고 김도훈이 따라 들어갔었는데, 자, 낮게 긴 패스 홍명보 논스톱 패스 김태영. 기다렸어요 김도훈. 그러나 가로채는 중국. 자, 스탠드에서는 파도치기 응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센터링 위험해요. 가운데 밀어주고 왼발로 슛 잘 나왔습니다. 김병지 파이팅. 김병지의 선방입니다. 자, 저런 선방이 파리와 프랑스에서 펼쳐지길 바랍니다. 역시 믿음직스러워요. 격정적인 골 아니에요. 김병지의 수훈. 네, 그렇지만은 수비에 또 그렇습니다. 물새는 네. 바가지처럼 말이죠. 잘 막긴 했는데 네. 거의 그 동물적인 본성으로 잘 막았던 김병지. 자,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둘이 나란히 따라와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이 따라오면은 그 뒷공간을 지역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전반전에는 김태용, 홍명보, 이상원으로서 3백을 구축했었고요. 네, 후반전엔 이민성, 홍명보, 이임생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데요. 위치가 나눠져 있질 않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할 분담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둘이 환영하듯이 나가는데 말이죠. 뒤는 내버려 두고. 자, 논스톱 패스. 자, 이런 실수를 다시는 프랑스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김병지 오늘 1인 2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최성령이 이상윤에게 다시 최성령.
이상윤. 자, 김도훈이 좋습니다. 김도훈. 자, 김도훈. 자, 공은 멈춰 있고 김도훈은 앞으로 내쳤는데요. 자, 중국. 자, 젖히고 잘 줍니다. 1대1 마크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로채는 한국. 이민성. 홍명보. 오른쪽에 이상윤. 그리고 앞에 최성룡이 있습니다. 최성중 쪽 갔습니다. 자, 이윤성. 네. 김도훈 쪽으로 갔는데 앞에 최영수가 있었고. 자, 위험합니다. 김도훈. 옵사이드요.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옵사이드였길래 망정이죠. 중국의 따라 들어갔던 수 자기 위치로 부진을 들어갑니다. 미밍류.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풀리질 않아요. 네. 또 수비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대1이 되고는 제가 심리적으로 쫓긴다는 것이 바로 저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고비를 벗어나는 그런 기회, 좀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임 메이커의 경기 운영 필요한데요. 네. 자, 김태영. 이상윤이 저희가 있군요. 자, 김도훈이 주고 빠진 볼. 자, 공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노정윤. 볼 집착력이 좋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앞으로 들어 패스. 김태영. 자, 볼 뺏겼습니다. 계속 속된시키는 주심. 자, 중국이 살아나는데요. 네, 오늘 주심. 한국은 내일 떠나는 팀인데요. 내일 시집을 가는 팀인데 주심. 네.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너무 경기가 과열될 수 있게끔 경기를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 글쎄 선수들이 말입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조금 아리송합니다. 네. 자, 홍명보. 자, 뒤를 살피고 노정윤이 왼쪽으로 줬습니다. 앞으로 밀어진 볼 김도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최영수. 자, 홍명보 다시 공격하죠. 자, 김도훈이 주고 빠졌는데요. 자, 노정윤이 왼쪽으로 줬습니다. 자, 찍어 찾은 볼 홍명보 가슴으로 치고 킬 넘겼습니다만은 핸들링입니다. 몸을 날려 막은 볼 핸들링. 자, 여기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정면에서 한국의 프리킥. 이제 후반전 20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 골을 내줬습니다만은 스탠드 한 손은 멈출 줄 모릅니다. 파도타기 응원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 30m 되는 위치인데요. 네. 물론 저 정도 지역에서도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홍명보, 최영수 슈팅 능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홍명보는 뒤로 쳐져 있고요. 최영수에게 연결할 수 있겠죠. 갔죠? 네. 김도훈 선수가 상대 벽을 피하는 그런 볼을 굴려주고요. 최영수가 직접 미사일 슈팅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9m10을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오는 중국. 자, 걸려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저것도 최영수. 사실은 다시 차야 어게인입니다. 돼요. 네. 그렇죠. 9m15를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자, 최성룡이 주고 이상윤. 자, 최성룡 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노정윤 깊은 태클. 저거 퇴장시켜야 돼요. 백태클거든요. 좋지 않아요. 무슨 색깔이 뭔가요? 옐로 카드군요. 이번에 옐로 카드. 월드컵에서요. 네. 뒤에서 백태클을 태클하면 하면 퇴장이에요.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피파의 의지가 아닙니까? 네. 어쨌든 내일 장대 오르는 한국 선수들 이거 이렇게 거칠게 말이죠. 다리를 부러뜨릴 듯이 말이죠. 저런 태클 저건 퇴장을 줬어야 되죠. 자, 한국의 프리킥. 자, 찬 다음에 따라 들어가겠죠. 자, 직접 쳐요. 헤딩 외곽으로 나옵니다. 자, 이성윤이 따라갑니다. 타치아웃. 한국의 드로잉. 중국의 우청인. 최성룡. 키는 작지만 어깨 힘이 참 좋아요. 한 25m 던지죠. 네. 네, 최성룡의 드로잉. 네, 머리를 먼저 댑니다. 자, 이민성이 따라가는데요. 그 뒤에 홍명보. 맨 뒤에 이임생이 있습니다. 자, 이임생. 안 돼요. 앞에서 바로 막습니다. 자, 치고 빠집니다. 중국. 자, 이민성. 이임생. 이상윤. 자, 서봉원 감독이 타치랑 가까이 가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패스가 정확치 않습니다. 노종윤이 따라갑니다. 김태형. 중국의 드로잉. 김태형 선수가 볼을 짙게 들었습니다만은 중국의 드로잉. 드로우가 바뀌었습니다. 웨이춘. 프리킥이군요. 프리킥. 다시 드로잉. 이제 후반전 22분 지났습니다. 1대1. 후반전 들어와서 팽팽한 접전입니다. 후반전에는 우리 한국 선수 3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고정수가 빠졌고 최성용 그리고 이임생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윤, 최성용, 연스터 패스 좋습니다. 오른쪽 이상윤까지 연결되지 않고 다시 깊은 방식을 범하는 중국. 참 고의적으로요.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정말 비스포츠적인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우청인. 주심은 상대 선수들이 저렇게 고의적으로 발목을 걷어찰 때는요. 네. 경고를 주고 또 퇴장을 줌으로 인해서 경기 분위기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참 자, 아쉽습니다. 주심이 말이죠. 애국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자, 문진으로 뛰었습니다. 낮게 가는 볼. 자, 주춤했던 중국. 오른쪽 깊숙이 줍니다. 김병지 나오겠죠? 네. 보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이인성에게 최성령. 자, 이상윤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상윤 2대1 패스. 다시 진로를 막았는데요. 네. 자, 가로채는 한국. 좋습니다. 김동원이 왼쪽으로. 자, 노정윤 주고 위치를 바꿉니다. 집어차주고 김동원 헤딩. 네. 김도훈의 오른쪽 헤딩 패스였는데요. 최영수를 시켰죠. 네. 그리고 이상인도 뒤로 받쳐 들어가는데 너무 각도가 꺾였습니다. 자, 후반전 24분 지났습니다. 1대1.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종평가전, 한중전 그리고 대표방송 실황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잡아요. 어드밴티지를 적용합니다만 일단 주춤거리게 하는 중국. 볼 치고 들어갑니다. 각도를 꺾고 네, 뒤로 흐르는 볼 중국 잡았습니다. 중국의 장난화. 로스터 패스. 김덕은 잡지 못합니다. 중국의 우청잉 오른쪽 빈 곳으로 한국 수비 2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속도를 가하는 중국. 운전을 살피고 센터링. 리빙. 자, 따라들어서 공을 잡습니다. 자, 이임성이 따라오고요. 일단 외곽으로 빼는데요. 헛발질. 뒤에서 밀었죠. 반칙이에요. 네. 중국의 7번 민밍밍주의 반칙입니다. 16번 이 선수는 우청잉. 우천인 23살. 선수가 볼을 받기 위해서 한국 선수를 등으로 미는 네. 그런 반칙을 한 겁니다. 자, 이상윤. 김도훈을 향해서 깊숙이 줬는데요. 뒤에 그 최영수가 따라가 들어가니까 최영수를 막혀서 2명은 일단 쳐줬는데 말이죠. 네. 이민성의 점프가 너무 앞으로 솟구쳤습니다. 자, 무릎 위로 발을 지켜들었는데 스포시키는 주심 3번은 이임생 선수입니다. 자, 후반전 팽팽한 접전. 동점골을 터뜨린 중국의 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순지하이 22살 183cm. 최성영 뒤꿈치 앞으로 밀어줬습니다만은 접전 좁은 지역에서 공세를 타던 노정인이 왼쪽으로 줬습니다. 앞에 김도훈 쪽으로 갑니다. 자, 노정현 김태형 쪽으로 집어차주고 최영수 왼발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김동훈이 따라갑니다. 센터링 이상현 헤딩 위력이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네, 맞다 김동훈과 보니까요. 이상현. 볼이 정확하게 이마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 중국의 장진 골키퍼. 자, 중국 선수 한 명이 골라인 가까이 넘어져 있는데요. 전국 대표 방송 때도 여론을 모아
나와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네. 월드컵들 앞두고 갤럽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한국이 16강 진출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1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79%가 했어요. 가능하다고 응답을 했더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4강 진출을 21.4%가 내다봤어요. 관심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54.9%, 약간 관심이 32.4%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월드컵 때 말이죠. 16강을 예상한 사람이 67%가 있었어요. 네. 지금 그만큼 국민들께서는요. 네. 한국 축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주고 김도훈 뺏겼습니다. 자, 가로챘습니다. 속공. 자, 이임생이 가로친 볼. 자, 홍명보. 자, 조금 기다렸는데요. 자, 짧은 패스. 그래도 유럽 특히 네덜란드는 말이죠. 저런 짧은 패스가 거의 없어요. 자, 골 치고 들어갑니다. 좌측으로 마무리 볼 컨트롤이 좋진 않았어요. 폰아웃을 지시하네요. 네. 김도 페널티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김도훈. 자, 보직으로 들어갔죠. 네. 페널을 불더라도요. 네. 페널티킥을 주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돌파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프랑스 벌판을 메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를 바꾸죠. 하석주가 들어가네요. 하석주가 들어갑니다. 김태형 선수가 김태형 빠집니다. 선수를 빼고 하석주가 들어갑니다. A매치 82번째 출장하고 있어요. 노장. 지금까지 개인 득점 21골. 11초 때 아주 빠른 선수 아닙니까? 30살 174cm. 오사카에서 뛰고 있습니다. 휘어져 들어옵니다. 골키퍼 잡았어요. 자, 지금 4명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국 대표팀은 지금 왼쪽에서요. 김태형, 노종윤 카드에서 하석주 선수를 뺐죠. 네. 하석주 선수를 투입한 거죠. 전반전에는 고종수, 유상철. 그만큼 차범근 감독은 왼쪽에 지금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지금 하석주가 들어감으로써 서정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석주 하면 또 서정원 선수와 짝이 되는데요. 네, 아직 서정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이임생 뒤에 성큼성큼 따라갑니다. 최성령, 이상현 받을 상태가 아닌데 줬어요. 자, 이민성, 이임생이 왼쪽으로 홍명보가 계속 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자, 뒤를 살피고 타차우 득점 최성령.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아요. 주고받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민성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제 후반전 30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1대1 전반전 이상윤, 후반전 들어와서 중국에게 한 골 뺏겨 1대1이 됐습니다. 스코어보다도 지금 경기가 거친 데 문제가 있어요. 네. 황성우 선수가 전반에 다쳐 나가는데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병원으로 갔는지 호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중국의 장은화, 한지. 자, 길게 자, 길을 넘긴 볼 이임생. 최성민이 따라가다 자기 위치로 갑니다. 중국이 또 선수를 바꾸는데요. 중국이 15번을 넣는데요. 시황 선수를 넣는군요. 네. 네. 자, 3번 장원아를 빼고 15번 시홍 29살 183cm 78kg 체격이 좋습니다. 대련 만달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뒤로 볼다시 들어봐도 저런 감각이 참 좋은데요. 네. 자기 앞에 갑자기 들러들어오니까 끝까지 지키는 중국.
자, 교체에 들어간 선수입니다. 쉬홍. 자, 오른쪽 최성용. 자, 이임생이 주고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이민성이 왼쪽으로 좋습니다. 노정윤. 노정윤이 조금 몸싸움에 약한 것 같아요. 상대 선수에게 나쁜 상황, 그러니까 등지고 있을 때 패스가 오다 보니까 밀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볼을 다루기 좋은 상황에서 패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몸이 역동작에 걸려 있거나 등진 상태에서 볼이 주어질 경우에는 상대 공격수는 볼을 간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자, 지금도 앞에 가까이 있는데 네. 펼쳐놓고 차려니까 공간이 없죠. 자, 너무 우리 선수들 긴장돼 있나요? 물론 이제 마음은 프랑스에 가 있겠지만은 우선 이 경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밤 11시 다시 보는 98 월드컵 아시아적 최종 예선전. 그야말로 예선전 때 신바람이 났었는데요. 오늘 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 뺏어서 가운데로 치고 나갑니다. 자, 주고 빠지는 최영수. 이상윤. 최영수에게 줬는데. 작년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19골을 넣고 7골을 잃었는데요. 네. 19골 넣는 한순간이 오늘 밤에 모두 이제 그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네. 자, 최성용 깊은 태클로 타차시키는 중국. 이제 후반전 12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최성용의 긴 드로잉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최영수 쪽으로 가는데 눈치채는 중국이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타차시키는 중국. 발바닥이 보일 정도로 높은 태클로 볼을 걷어내고 있어요. 자, 화면 밑에는 계속 대표 상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또 개표 방송 때마다 선택 98 앞서가는 MBC의 개표 상황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구 중계 방송이 끝나면은 스페이스 21에서 종합적인 개표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노정인 쪽으로 줬는데 가로채는 중국. 최성용, 이상윤. 자, 위치를 바꿉니다. 노정인이 김도근에게 이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김태영. 김도훈 쪽, 김도훈 왼발로 돌아서서 골키퍼가 좀 나와 있으려니 하는 그런 짐작으로 찼는데요. 네. 장진 골키퍼 29살 195cm 83kg 아주 체격이 좋습니다. 중국이 그 공격진이 키가 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유럽 선수들과 싸울 그런 좋은 경험이 되겠어요. 그렇죠. 베르캄프, 클루이 베르트, 데브루 이런 선수들이 180이 넘는 네덜란드 선수들이죠. 네. 그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도 올리베이라, 조르주 레첸스, 닐리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네. 높은 플레이 데이터는 오늘 적응 훈련을 아주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차웃. 자, 서두는 한국. 지금도 보면은요, 이 드로잉 받을 제비 상황이 안 좋은데 줘요. 네. 자, 정면 가운데로 왔습니다. 논스톱 패스. 두 사람 틈 사이. 자, 가로챘습니다만은 뒤에 받치고 있던 중국 앞으로 찔러 차줍니다. 자, 김병지 앞서 참 결정적인 골을 막아냈던 김병지. 홍명보. 오른쪽에 이상윤이 돌아다닙니다. 자, 이임승이 앞으로 진 볼. 노정현 줄듯 하다가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최영수가 주고. 자, 속행은 시켰는데 다음 동작이 이어지질 않아요. 자, 위험합니다. 아깝죠. 위험해요. 젖히고 카바 플레이. 홍명보의 카바가 좋았죠. 네, 홍명보의 노련함. 네. 그렇지만 상대 기습에 말려서 수비가 흔들리는 문제점. 마음에 우리가 걸리네요.
프랑스에서 만날 세 나라 저런 상황에서는 골을 넣는 용서를 하지 팀이거든요. 않죠. 네. 네. 자, 이민성, 홍명보, 오른쪽에 최성용, 가운데 김도훈, 그 뒤에 김도근. 그리고 최영수가 맨 가운데 앞에 나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가르시아, 사구의 아스페, 태클. 또 네덜란드의 베르캄프, 클루이베르트, 데브루. 이런 선수들 저런 찬스에서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한국 박석주 선수들 문전으로 찾았습니다. 최영수 앞에서 가로막는 중국. 좋습니다. 노정윤 깜짝에서 헤딩. 오른쪽 패스 김도훈. 최영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상윤을 젖히고 뒤로 빠진 볼. 한국 수비 3명. 홍명보, 이임생. 왼발로 찍어 차줍니다. 네, 지나가도록 내버려둔 김병지. 이제 후반전 8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중국이 또 선수를 바꾸는데요. 네. 중국의 리티에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리티에 선수는 22살 181cm 리티에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에펑 선수가 나왔습니다. 시에펑 노장이에요. 32살 181cm. 중국은 3명을 바꿨습니다. DT의 선수는 지난 다이너스티컵 때는 뛰지 않았던 네. 새롭게 보강된 선수입니다. 자, 이제 7분 가까이 남았는데요. 정리를 좀 하면서 보죠. 그러죠. 일단 그 최영수, 황순홍이 빠졌습니다. 오늘 투톱은 어땠습니까? 일단 김도훈 선수로 보강된 수톱. 전체적인 경기가 후반전에 풀리질 않다 보니까요. 네. 공격이 무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 날개는요. 지금 한국 대표팀 노종윤 선수와 이상윤, 또 전반전에는 고종수 선수를 가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오늘 전반전에 뛰었던 고종수, 또 후반전에 뛰고 있는 노종윤. 전체적으로 뭐 만족할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역할은 다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투톱을 뒷받쳐주는 김도근은 어땠습니까? 김덕원 선수도 자기 역할은 했어요. 그렇지만 네.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좋은 또 후한 점수를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키를 남긴 볼. 자, 센터링. 김도근 실수. 빨리 실수를 시도했는데요. 비껴져 나갔죠. 네, 정확하게 맞질 않았어요. 네. 김도근. 오늘 홍명보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죠. 홍명보, 또 골키퍼인 김병지. 네. 두 선수는 아주 오늘 순갑이에요. 여기서 빨리 실수를 시도했는데 빗 맞았습니다. 이제 후반전 전광판은 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임생 선수가 말이죠. 계속 머리를 대는데 전혀 맞추지 못해요. 점프력이 아주 약해졌어요. 상대 선수 돌아선 상태에서 등을 밀착하고 떠보는데 말이죠. 네. 꼭 가로막혀요. 자, 최성영 노스톱 패스 좋습니다. 이상윤 태클이 좋군요. 일단 중국이 대인 방어 기량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아주 거친 또 네.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은 경기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싸웠던 중국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 빈 곳으로 줍니다. 공에서 시선을 띄지 않고 머리에 대는 중국. 자, 내버리더라고 김병지가. 이임생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최성룡의 안이한 패스. 센터 서클 앞선지죠. 자, 키를 넘긴 패스. 네, 후반전 4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1대1 전반전 16분 이상윤의 선취골. 그러나 동쪽골을 내주고 추가골이 아직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용, 이상윤. 지금 1m 앞에 상대 수비가 있는데 공을 치고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태클이 들어와요. 네.
상대 수비의 위치 그리고 간격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논스톱으로 줬어야 되는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막이 보이는군요. 팬들이 IMF를 의식한 걸까요? 네. 팬들이 선수들을 뚫렸습니다. 자, 센터링 되는군요. 최영수가 따라갔었는데요. 끝까지 따라가서 센터링은 좋았습니다만은 한 발 늦었습니다. 자, 하석주 다시 홍명보가 앞으로 밀어넣어줬는데 제 위치에 가 있지 못했습니다. 홍명보 이제 이번에 월드컵 세 번째 출전하지 않습니까? 네. 또 월드컵 때 볼의 맛을 봤었고요. 그렇죠. 최성령 왼발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최영수 쪽으로 헤딩으로 길게 패스하는 중국. 자, 앞으로 걷어낸 볼 뒤로 김도훈, 이상윤이 따라갑니다. 장진 걸리지 않는군요. 타격 좋습니다. 이상윤 다시 옵사이드. 글쎄요. 지금 이상윤이 옵사이드입니까? 최영수입니까? 이상윤이가 옵사이드죠. 네. 최영수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더라도요. 네. 볼의 그쪽으로 가지 방향하고는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이상윤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뛰어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옵사이드 반칙이 주어졌는데 네. 올바른 판정이었습니다. 이상윤이가 눈치를 채고 아차 하면서 나왔는데 네. 기가 먼저 올라갔어요. 자, 중국의 15번은 교체한 선수입니다. 수이홍. 예, 전광판 2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1대1. 자, 최종 마무리 점검인데 뭐 스코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계속 황선홍이 걸립니다. 네. 자, 이상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하석주 센터링 뒤로 쳐주고 뒤에 흐는 볼 걷어냅니다. 자, 이민성 따라 나온 볼. 자, 나란히 갑니다. 여기서 잡혀서는 안 되죠. 미는데요. 네, 이임생이 김병지에게 홍명보. 하석주. 자, 이민성이 홍명보 다시 최성령. 이상현. 자, 돌아서 들어갑니다. 최영수가 나오고요.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김도훈이 앞에 박혀 들어갔는데. 지금도 최영수 선수가 패스를 하고 난 후에 네, 중국 선수가 또 거칠게 태클을 했죠. 그러게요. 옐로우 카드입니다. 뭐 골키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골고루 옐로우 카드를 받는데요. 네. 지금 피파에서 근절하고 있는 백태클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그러게 겁니다. 말해요. 패스를 하고 나서 일부러 상대를 가해를 입히는 그런 지금 태클을 중국 선수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월드컵 본선전을 코앞에 두고 국제 심판이 말이죠. 바뀐 룰을 잘 모르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러 그럴까요? 자, 우리가 큰 대회를 앞두고 평가전을 치르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중국은 앞에 일자 벽을 쌓았습니다. 자, 최영수의 강한 슛 벽 맞고 나왔습니다. 이민성 가운데로 우겨 넣었습니다. 헤딩 패스. 자, 슛 살짝 왼발로 젖히고 슛. 못 맞고 나오는군요. 이상윤 여러 각도로 틀고 쟀었는데 이런 슛 그러나 빗나갑니다. 네, 이상윤의 침착함이랄까요. 여러 네. 번 틀고 꽈리를 틀고 좌우로 차는 엮고 척하면서 보시죠. 상대 수비를 제꼈죠. 네. 또 차는 척하다 한 번 더 여기서 접죠. 껐어요. 네. 저래서 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이죠. 사각이긴 했습니다만 골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슈팅. 이상윤의 침착함이 돋보였던 순간입니다. 얼음 위가 아니고 잔디 위에서 잘 도는 팽이가 바로 이상윤입니다. 네. 각도를 여러 차례 걷고 마지막 마무리 슛. 하도 강해서 그런지 몸에 맞은 중국 선수 지금 절룩거리고 나오고 있어요. 자, 장진 골키퍼 길게 쳤는데 전광판은 멈췄어요.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출정식이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네.
내일 장도에 오르는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출정식이 잠시 후에 배치러지겠습니다. 자, 한국 다시 좁히 들어가죠. 최영수, 최덕은. 자, 앞을 살피고 홍명보. 자, 마무리 한 골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으로 찔러 찾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주심은 계속 로스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석주, 홍명보. 자, 치고 들어갑니다. 두 사람도 제치지 못하고 별로 중국 선수들 움직이지를 않아요. 2분 40여 초가 지금 더 지나가고 있죠. 네. 물론 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마무리골을 한번 넣어주면 더 좋은데요. 대기를 네. 장식하고. 자, 여기서 앞으로 밀어주는 게 좋겠죠. 홍명보. 자, 하나 작품을 만들어보죠. 오른쪽에 이상윤. 자, 주고 빠집니다. 자, 이상윤. 자, 이상윤 들어갑니다. 문전으로. 네, 뒤에 받치고 있는데 슛 센터링. 네. 자, 한번 찾아 슛 뺏기고 왼쪽으로 굴러갑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승부에서 보는 차동경 감독. 결국 그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홍명보. 마지막 가는데요. 네. 마지막 평가전으로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한다라는 그런 지금 차범근 감독의 심정일 겁니다. 체코와의 평가전 때 두 골 뒤졌다가 후반전에 두 골을 만행 자신감을 얻었던 월드컵 대표팀. 오늘 중국 조금 거친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그 조금 명확하지 않는 판정이 조금 아쉽군요. 자, 중국이 공격합니다. 왼발로 찍어 젖은 볼.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두 사람 젖히고 그러나 잘 볼을 빼냈습니다. 자, 최승우 중볼 짧은 패스. 자, 길게 내준 볼. 최영수가 있는데요. 헤딩으로 앞으로 패스하는 중국. 자, 이상윤. 김도근. 아웃이에요. 네, 타치아웃. 자, 홍명보, 최성룡. 좋습니다. 흐르는 방향 잡아요. 좋지 않은데. 자, 뚫렸습니다. 하석주죠. 오른쪽. 자, 여기서 멈추거리고 젖히고 슛! 내버려두는군요. 중국 수비. 최영수. 이상윤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요. 경기 끝났죠. 90분 경기 끝났습니다.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한국 대표팀 중국과의 평가전 1대1로 비기고 또 거친 경기로 인해서 부상이 좀 많았던 게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보다는요. 네, 황선홍 선수의 부상이 마음에 걸리고요. 네, 이제는 마지막 예비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본고사 가는 선수들,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학부모는 국민들입니다. 이제 한국 네네. 선수들에게 16강 나가서 1승을 꼭 달성해달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범근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죠. 서정훈 기자 나오세요. 네, 대학 선배인 우리 허구현 씨가 꽃다발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수차례 평가전 통해서 이제 내일 출국을 앞두고 마무리 평가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얻은 점이 있다면요? 네, 우선 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선수들이 오늘도 아주 많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시합을 본선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오늘 상대팀이 상당히 거칠게 나오는 바람에 황선홍 선수, 유상철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심리적으로 조금 그 위축을 받지 않았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황선홍 선수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괜찮은지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갔는데 무릎이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황선홍 선수가 빠짐으로 공격의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보였는데 저한테 있어서 이 황선홍 선수는 아주 중요한 선수인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에게 이제 경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투입해봤는데 선수들의 오늘 컨디션 정도는 어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뭐 큰 무리가 없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가 오늘 아주 상당히 거칠게 나와서 그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기는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승패에 관계없이 오늘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16강에 대한 자신감, 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또 감독의 결의는 어느 정도인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팀을 성원해 주신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16강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축포와 환성이 대단합니다. 꼭 좋은 결과를 맺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범근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네, 차범근 감독 표정이 밝은 게 마음이 놓이는군요. 네, 부상에 대한 걱정,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물러났다라는 생각, 저희들이 중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거친 플레이가 결국은 한국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졌던 것이 네. 오늘 경기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MBC 그 야구 해설위원 허구현 씨가 16송의 장미꽃을 전했는데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의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스포츠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 국민의 성원으로 봐야겠어요. 그렇죠. 자, 98 프랑스 월드컵 16강 진출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선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MBC 예술단이 주관한 770회 월드컵 승리의 깃발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22명의 학생들이 말이죠. 깃발에 국민들의 그 사인을 했어요. 네. 성원된 모습을 우리 선수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잘 싸워달라는 네. 국민들의 성원과 의지를 담아서요. 잠실에서 지금 한국 대표팀의 출정식을 갖는 네. 그런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중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만은 경기 내용에 만족한다는 차범 감독의 표정을 보니까 한결 마음이 놓여요. 그렇죠. 한 가지 황선홍이 조금 걱정스러운데. 네, 유상철 선수도 또 부상을 입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인데요.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제 MBC 스포츠가 신바람이 나면은 한국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장도에 오르는 월드컵 대표팀을 따라 MBC 스포츠도 프랑스로 갑니다. 6월 11일 브라질과 스코틀랜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와의 경기는 물론 월드컵 전 경기를 MBC 스포츠는 생생히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잠실에서 펼쳐진 최종평가전